안녕하세요. 이지투 C샵 동영상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인 만큼 강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서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지투 C샵 강의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 부담 없이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를 요구하는 이론 같은 부분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철저히 예제 위주로 무언가 만들어 보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강의 이지2 C샵 첫 강의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책에서 첫 걸음으로 삼고 있는 헬로 월드 프로그래밍입니다. 네, 간단한 메시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프로그래밍을 할 도구를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합니다. 사실 메모장을 써도 가능한 게 C샵 프로그래밍이지만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작업하기 귀찮은 부분은 컴퓨터가 처리해주는 게 매우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래밍 도구는 비주얼 C# 익스프레스 2010 버전입니다. 네,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비주얼 C# 익스프레스 버전은 현재 2012가 최신 버전이고요. 근데 하지만 거기까지 다운받을 필요는 없고 2010 버전은 비스타 이상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니까 XP이신 분은 2008 버전을 따로 구해서 설치해 주셔도 진행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설치는 알아서 잘 진행하실 거라 믿고요. 설치 과정 중에는 뭐 건드릴 게 거의 없으니까요. 네, 자, 이제 설치된 프로그램을 켜주세요. 네. 자, 프로그램을 켜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네,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0 프로페셔널 버전을 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됩니다.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 템플릿들이 나옵니다. 이 템플릿들은 프로그래밍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진 틀입니다. 우리는 그 틀에서 변형하고 더하고 빼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틀은 윈도우즈 폼즈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틀이고요. 윈도우즈 폼즈 응용 프로그램을 잘 선택해 주시고 하단에 이름은 편한 대로 저 같은 경우는 헬로 월드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위치와 뭐 솔루션 이름은 딱히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게 헬로 월드라는 이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놨군요. 헬로 월드 2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뭐 상관없고요.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면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되는 건데요. 대략적인 레이아웃을 보면은 이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윈도우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창을 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선 폼이라 부르고 이 폼에다가 옆에 보니 도구 상자 있죠. 이 도구 상자에 있는 이 버튼 끌어다 올 수도 있고 뭐 체크박스, 우리가 이제 흔히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던 거죠. 채트박스, 뭐 텍스트박스, 네, 이런 것들을 다 따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우리 오늘은 그냥 이 다른 거 쓰지 않고 이 버튼만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을 마음대로 이제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솔루션 탐색기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쓸 일이 별로 없는데요. 앞으로 이제 큰 프로그램들을 만들다 보면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직접 써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별로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구 상자에서 꺼내서 이제 버튼을 꺼내서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글을 적는 곳이 나와요. 이제 여기에 적힌 글들을 소스 코드라고 하고요. 컴퓨터에게 내리는 명령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소스 코드에 관한 설명은 잠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쓰는 대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처음 더블 클릭하면은 처음에 키보드 커서가 깜빡이는 거 있죠. 키보드 커서가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다가 소스 코드를 적어주면 버튼이 눌렸을 때 이 소스 코드가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메시지 박스 .show 하고 괄호를 열어주시고 큰 따옴표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hello world 이렇게 쳐줍시다.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다시 닫았죠. 그다음에 괄호도 닫고 마지막에 꼭 세미콜론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한 줄, 그러니까 한 명령을 끝낸다는 의미거든요. 세미콜론 꼭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C샵에서는 대소문자 있죠.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써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게 M이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다. 그럼 여기 아까 하늘색으로 표시됐던 그런 그 사인이 사라지고 이 메시지 박스 이름이 현재 컨텍스트에 없다는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대문자 메시지 박스 .show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5키 혹은 디버그, 이 디버그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고, 그다음에 이 창이 뜨게 되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네모난 창이 뜨는데 이걸 메시지 박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이걸 메시지 박스라고 부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꺼지고 프로그램 일단 종료를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간단한 이제 프로그래밍 과정이었습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떻게 뭘 의미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로그래밍 과정을 봅시다.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스 코드를 적는 코딩을 합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아까 여기다 글을 적었던 이 과정을 코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F5키나 디버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소스 코드가 컴파일이 돼요. 컴파일은 일종의 번역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을 하지만 컴퓨터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익히 알고 있듯이 컴퓨터는 뭐 0101, 1010 뭐 이런 이진수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된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쓰는 이진수 데이터, 즉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부르죠. 컴파일이 끝나면 우리가 흔히 실행 파일이라 부르는 exe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실행한 게 방금 나온 이 결과물이죠.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건지는 대충 알았으니까 우리가 적은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볼게요. 먼저 이 부분을 보면요. 아까 원래는 사실 이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버튼을 더블 클릭함으로써 이 부분이 생성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 생성된 부분을 보면요. private void button 1 underbar click 하고 뭐 뒤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이 중괄호 있죠? 이 중괄호에 묶인 부분이 실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다 다른 명령을 적어 넣어도 버튼이 누르면 그 다른 명령까지 같이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에 이제 메시지 박스 .show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고 이 뒤에 괄호 있죠. 이 괄호 안에는 메시지 박스에 들어갈 그런 메시지를 뜻하게 됩니다. 메시지에 들어가게 되고 따옴표를 묶인 거는 문자열, 즉 문자들의 배열을 뜻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HELLO 뭐 이렇게 하나하나를 문자라 그러고 그리고 헬로 이런 식으로 이어진 걸 문자열이라 하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메시지 박스 .show라는 명령에 대해서 분석을 대충 해봤습니다. 이제 이걸 조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주세요. 스트링 네임은 뭐 박철수 하고 세미콜론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 .show에서 헬로 다음에 이 월드를 지우고 월드를 지우고 따옴표는 다시 닫아주시고요. 이 닫는 따옴표 뒤에 덧셈 기호와 name name 이렇게 적어주시고 다시 실행을 해보세요. F5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헬로 월드 대신 헬로 박철수라는 메시지가 뜨죠. 이거는 우리가 박철수라는 이 문자열 데이터를 name이라는 변수에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변수는 뭘까요? 변수란 컴퓨터에는 잘 알다시피 일명 램이라고 불리는 주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동작하는 중에는 이 램이라는 공간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램의 각 공간에는 주소가 붙어 있는데 이건 제가 임의로 붙인 번호들입니다. 주소가 붙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조작하려면은 이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이 뭐 지금은 뭐 2156, 2157, 215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대충 주소를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주소가 굉장히 길어요. 뭐 램이 4기가, 8기가, 뭐 16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주소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 긴 주소를 그냥 기억하고 있기에는 너무 어렵겠죠.
예, 그래서 변수라는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변수는 이런 식으로 메모리의 주소에다가 별명,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줘서 뭐 학년, 나이, 이름, 생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 또 그 공간에 이 공간에 어떤 종류의 자료가 담겨 있는지 구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종류, 예, 종류를 이렇게 또 구분해주고요. 뭐 램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뭐 100, 11010, 뭐 0000, 101 이런 식으로 이진법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얼핏 보면 데이터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예, 데이터 다 비슷비슷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자료가 담겨 있는지 알려줌으로써 데이터가 문자인지 정수인지 실수인지 뭐 날짜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변수를 사용하려면 컴퓨터에게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알려주어서 컴퓨터가 공간을 할당하고 예,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것이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예, 이 string name 이 부분이 string이라는 형태의 name이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를 선언하겠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그 선언된 name이라는 변수에 박철수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등호를 통해서요. 사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string name 한 상태로 세미콜론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먼저 name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다음 줄에 name은 박철수 하고 세미콜론 찍어서 예, 대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등호 기호를 사이에 두고 오른편에 있는 박철수 박철수라는 값을 왼편에 집어넣는 걸 대입 연산이라고 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번에는 스트링, 즉 문자열 형태 이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변수의 종류에는 보시다시피 정수형인 int, 뭐 실수형인 float, 뭐 문자열형인 string, 날짜형인 date, 그리고 이 int보다 좀 더 큰 범위를 저장할 수 있는 뭐 int 64, 뭐 float보다 좀 더 큰 큰 범위를 저장할 수 있는 뭐 double, 뭐 이런 수많은 종류의 변수들이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int와 float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수 형태인 int형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지워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int num1은 123, int num2는 321. 네, 그 다음 세미콜론 다 찍어주시고 int number3는 네, int number3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뭐 number3는 number1 플러스 number2 하게 되면은 뭐 정말 그냥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도 네, 넘버1에 들어있는 1, 2, 3이라는 값과 넘버2에 있는 3, 2, 1이라는 값이 합해져서 넘버3에 들어가서 계산 결과인 444가 되겠죠. 넘버3에는. 그 다음에 아까 네임을 지웠으니까 네, 넘버3라고 바꿔주고 이번에 실행을 해봅시다. 네, 실행하게 돼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네, 뭐 당연하지만 뭐 444라는 결과가 뜨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는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넘버3는 int형이죠. 즉 정수형, 수인데 문자열형인 hello, 이건 문자열이죠. 문자열인 hello와 덧셈 연산이 가능해요. 이런 부분은 뭐 그냥 편리하게 써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사실 좀 정확하게 하자면은 이 넘버3를 문자열 형태로 변환을 하여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좀 더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뒤에다가 number3.toString 하게 되면은 이 toString이라는 거 뭐 대충 어감이 좀 드러나듯이 number3를 스트링 형태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변환을 해서 number3에 들어있는 444라는 값을 문자 4, 4, 4 이거 세 개를 합한 문자열 444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 거죠. 뭐 결과는 마찬가지로 이제 hello 444가 뜨는데 이렇게 보면 실제로 내부적인 그런 좀 계산 과정은 좀 다르죠. 네. 이번에는 여기 위에서 뭐 곱셈을 해봐도 되고 뺄셈을 해봐도 되는데 이번엔 나눗셈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넘버2가 좀 더 크니까 넘버2 나누기 넘버1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number3.toString 해가지고 이거를 출력하게 되면요. hello 2가 나와요. 근데
왜 2가 나오죠? 321 나누기 123인데 왜 2가 나올까요? 원래 321 나누기 123은 2.6007 정도 되는데 물론 계산기 돌린 거고요. 이렇게 실제로 나눗셈 연산을 하고 실행해 보면 결과가 2라고 나와요. 소수점이 잘라내진 거죠. 반올림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수점을 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플로트, 아까 봤죠? 플로트형, 즉 실수형 변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int 넘버 3 대신 int 대신 플로트를 쓰게 되면 실수형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버 2 나누기 넘버 1을 대입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근데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보면은 여전히 2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사실 이 등호라는 건요, 이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으로 대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변에 있는 모든 계산 연산 결과를 처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넘버 2 빼기 넘버 1이 있어도 이 뒤에 있는 모든 계산 결과를 처리를 한 다음에 이 대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결과값은 결국 int형, 즉 정수형으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변의 나눗셈 연산이 정수형이 안 되도록 막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우변의 실수형으로 변환해야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플로트 넘버 2 괄호를 열어서 안에다 플로트를 써주고 다시 괄호를 닫는 겁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은 넘버 2와 넘버 1이 임시적으로 실수형으로 변환되어서 계산 결과가 실수형이 되고 결국 대입되는 결과도 실수형이 되어 넘버 3에는 실행해보면은 이렇게 헬로 2.69756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뒤에 있는 플로트를 지워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 앞에 있는 플로트를 뒤로 옮겨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냥 버튼을 클릭하면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변수를 선언해서 약간의 연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사실 오늘은 제가 생각해도 별로 재미가 없었을 텐데요. 다음번에는 버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을 사실 컨트롤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컨트롤들, 예를 들면 이렇게 텍스트 박스, 글자를 입력하는 거죠. 글자를 입력하는 겁니다. 이런 텍스트 박스 같은 컨트롤들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이지2C# 첫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